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정발고등학교 2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입니다. 2학년 수능 기출의 미래 12강 2번 프린트물로는 10번이 되겠죠? 10번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경제 내용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자, 경제 체계 내에서는 여기서 끊을 수 있어야죠. 이코노믹 시스템 내에서는 테이크 플레이스가 일어나다 벌어지다 이런 뜻이죠. 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경제 체제 내에서는 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 has impact on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have influence on 알겠죠? have impact on have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 정도. 몸에 영향을 미치다. 요거 대신에 임팩트 대신에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뭐에 다른 것에 another 한 분야 이거는 분야 정도 한 부문 그죠? 정확히는 경제 부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강 부문이라고 그러죠. 분야 정도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문 분야에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것에 당연하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부연 설명까지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 중학교 이상 뭐 고등학교 학생들 정도 되면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그 외국 학생들은 이 학습이 좀 늦습니다. 전반적으로 늦은 거 알죠? 수학 같은 것도 인수 분야를 고등학교에서 배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 분야 이야기가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를 갖다가 하나 바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상품이죠. 굿에다가 어가 붙은 거 보니까 명사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된 수요죠. 경제가 나오면 디맨드가 요구가 아니라 수요가 됩니다. 한 부문, 한 분야에서의 그 수요가 이끌어내질 수 있다. derived from 뭐뭐에서 이끌어내지다, 유래되다. 원래는 유래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경제에서는 파생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해하겠죠? 즉 내가 뭘 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사니까 재고가 없어지죠. 그럼 편의점은 어떻게 돼요? 도매 상인에게 물건 좀 갖다 주세요. 그거 다 팔렸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도매 상인은 또 갖다 주면서 공장에다가 우리 물건 좀 다시 채워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하나의 행위가 다른 행위로 이어지는 것. 다른 것에서부터 유래되다. 이 뜻은 뭐예요? 파생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한 분야에서 다른 제품으로부터 다른 분야로부터 파생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말을 자, 이것을 구매하는 명사 다음에 ing가 나와서 뭐가 됐습니까? 분사구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사는 구매하는 겁니다. purchasing이죠. 구매하는 한 고객이 아마도 알겠죠? 아마도 뭐 할 것 같아요? 촉발시킬 것 같습니다.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촉발시키다, 일으키다, 야기하다, 코즈의 개념이죠. 이해되시겠죠? 이 트리거가 방아쇠란 뜻이에요. 방아쇠를 당기는 거니까 촉발시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를 촉발시키냐면요. The replacement 하면 대체. 대체란 건 뭐겠습니까? 이 제품의 대체. 팔렸으니까 다른 제품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제품의 대체, 여기서는 보충의 개념이죠. 대체물의 개념이 아니라 보충. 뭐 팔렸으니까 맥주 팔렸으면 그 맥주 갖다 놔야 되고 샌드위치 팔렸으면 샌드위치 갖다 놔야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이 제품의 대체를 촉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컴하고 위치는 무슨 용법? 그렇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그리고 그것은 발생시킬 겁니다. generate 하면은 만들어내다, produce의 뜻입니다. 무엇을 창출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create의 뜻이에요. 일종 이것도 됩니다. 수요를 만들어내고 창출해낼 것입니다. 어떤 활동에 대한 이런 활동에 대한 걸 만들어내겠죠. 제품을 샀어요? 그럼 제품 갖다 주세요. 뭐 하겠어요? 제품이 없으면 공장에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뭡니까? 제조와. 그 다음에 공장에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빵을 만들려는데 밀가루가 없어. 그죠? 밀가루 좀. 그죠? 그럼 밀가루는 뭐예요?
밀을 갖다가 농장에서 재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그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 자원이 없어. 그럼 자원 추출. 공장에서 자원이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이건 extract가 추출하다니까 extraction 추출이죠. 물론 그 다음에 마지막 뭐도 있습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리저리 운송해주는 운송 같은 것이 촉발되겠죠. 내가 물건을 하나 사는 행위가 연쇄 파동을 일으켜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쭉 이런 흐름을 하나 만든다는 거죠. 결국 여기까지의 핵심 문장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그죠? 한 분야에서의 뭐가 일어나는 것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수요, 구매 행위가 다른 것에서 파생되어집니다. 수요는요.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넘어가기 전에 여기 어법을 여기를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난 요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형광색에서. 근데 요거는 강조지, 포인트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없네. 근데 어쨌든 좀 눈에 띄는 걸로 한다면 빨간색이 그나마 낫네요. 요거를 뭐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아마 요거랑 같다는 뜻이고 같다는 건 아니고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요거를 아마 선생님이 요렇게 쓸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to trigger 여기다 즉 to를 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요. 왜 깜빡 속아 넘어갑니까? 어법상 틀린 것을 했을 때. 이 likely 때문에. likely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be likely to가 있잖아요. 뭐뭐일 것 같다, 뭐뭐하는 가능성이 있다. likely만 나오면 발음이 자연스럽게 to 부정사가 붙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알겠죠? be likely to는 뭐뭐일 것 같다. 이렇게 쓰려면요. 여기 이게 to가 들어가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will be likely 이러면 돼요. 그러면 뜻도 비슷하죠. 이런 경향이 있다. 이거를 하기 쉽다. 가게에서 상품을 사는 이런 고객은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아예 이렇게 be likely to로 쓰든지 이 likely가 단독으로 쓰이면 이때는 probably의 뜻이에요. 아마도. 알겠죠? 10중 8구는 이런 뜻이에요. probably.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likely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 밑에 문장 때문에 be likely to도 맨날 쓰는 것 때문에 이 likely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 여기다 to를 붙이면 맞는 것처럼 속을 수 있다. 이건 어디서도 많이 나와요. 고3 때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니까 눈여겨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What is different about transport? 이게 뭐겠습니까? 운송에서 그죠? 하지만 운송에 관해서는 다른 것이 이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상품에서 운송에서 다른 것이 운송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운송에서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절이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절로서 보호가 되고 있죠. 운송에 관해서 다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시 가리키는 운송이죠. 운송이 홀로 존재할 수 없죠. 운송만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의 수단이죠. 그리고 이동은요. movement. 운송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그 다음 또 뭐는 여기 이렇게 이걸 이렇게 가야겠네요. 이게 대절에서 주어 동사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그맣게 합시다. 그것이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이 이동이 어떻게 될 수 없다? 저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장이 안 돼요. 즉 운송이란 건 여기선 상품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서비스 상품, 운송, 비행기 여기 나오거든요. 비행기 좌석, 기차 좌석. 이것이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저장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만약 팔리지 않은 제품이 있다. 이것은 어때요? 그냥 두면 돼요. 가게가 상하지 않으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선반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운송 서비스와 요거는 이 팔리지 않은 제품, 요거는 상품이죠. 상품과의 차이점입니다. 제품이죠. 가게의 상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할 때까지? 이 부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아까 likely와 함께 여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뭐 할 때까지? until이 여기서는 뭘로 쓰였습니까? 접속사로 쓰였는데 주어 동사가 없어요. 주어 동사가 어디 갔습니까? 그죠? 그것이 it is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접속사 다음에. 그것이 구매될 때까지, 즉 팔릴 때까지. 종종 뭐의 대상으로? 할인, 디스카운트죠. 그죠? 할인의 무슨 할인책이죠.
인센티브 하면 할인 인센티브, 할인 그 동기 부여, 구매 욕구, 자극 뭐 이런 거죠. 인센티브 하면요. 할인 인센티브와 함께 구매될 때까지 보통 할인해 주잖아. 옛날 제품, 좀 시간이 지난 제품. 그때까지 팔릴 때까지 선반에 있게 됩니다만, 네, 근데 이 운송회사의 서비스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어때요? 비행기에서 팔리지 않은 좌석은 첫 번째 unsold seat on a flight 또는 사용되지 않는 unused cargo capacity in the same flight. 여전히 비행기 얘기하고 있어요. 이용되지 않는 이 카고가 화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수용 양입니다. 수용 능력 이런 뜻입니다. 수용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수용 공간. 같은 비행기에 화물 밑에 싣고 가거든요. 화물을 꽉 채우지 않고 절반만 채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나머지 절반이 보관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5어를 중심으로 주어 하나, 주어 두 개. 이 전체가 커다란 주어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전체가 커다란 주어. 이것이 남아 있게 됩니다. 어떻게? 팔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되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팔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되고, 그리고 다시 복원될 수 있습니까? 이거 다시 사세요라고 가져와질 수 없습니다. cannot be brought back. 다시 가져와질 수 없어요. 뭐로써? 추가적인 뭐로써? 용량으로서. 알겠죠? 추가적인 용량으로서 나중에 다시 가져와줄 수 없어요. 이것도 사가셔도 됩니다. 뭐 할인도 안 되죠. 이미 비행기는 한번 출발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이건 어디랑도 비슷합니까? 공연장의 좌석도 비슷하죠. 공연장의 좌석은 축적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걸 어떻게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추가적인 용량으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러한 경우에 이 기회는 어떻게 포착이 됩니까? 이건 포착되다, 캡처의 뜻이에요. 붙잡혀지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포착되다, 간수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되겠습니까? 상실되는 거죠. lost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기회는 상실되어집니다. 바뀌어야겠죠. 왜냐하면 보관이 안 되니까. 서비스는 그 운송의 그죠? 양이죠. 어떤 운송의 양? 제공되어지고 있는 중인. 명사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명사 다음에 일종의 과거분사, 제공되어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ing가 나왔냐? 보통 요럴 때 ing는 보통 생략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진행성을 강조할 때는요.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 나와서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되면 진행성을 강조해서 제공되고 있는 중인 진행형을 강조할 때는 요럴 때는 보통 어떻게 된다? ing를 그대로 살려두기도 해요. being을 갖다가. 무슨 얘기냐?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의아한 사람도 있을 텐데 편지예요. 편지인데 보통 쓰여진 편지 하면 어떻게 써요? 뒤에다가 그렇죠. 이게 수동관계니까 여기에 수동관계니까 여기에 과거분사가 와서 쓰여진 편지죠. 어떻게? 영어로 쓰여진 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또는 그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쓰여진 그 상태를 강조하는 거고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being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being written. 그러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중인 편지 이런 거예요. by him. 이해하겠습니까? 진행을 강조할 때 이때 being을 그냥 두기도 합니다. 지금 쓰여지고 있는 중인 편지 이건 그냥 쓰여진 편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공되고 있는 중인 이런 뜻이에요. 그 교통의 양이 운송 양이 초과해버린 거죠. 그죠? 그것에 대한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트랜스포트죠. 그죠? 그 운송에 대한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에 즉 화물 500개를 싣고 갈 수 있는 배였는데 이게 뭐예요? 공급이죠. 이게 지금 제공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자리를 공급한 거죠. 이해되겠죠? 운송에서 교통에서 이런 자리를 500개 실을 수 있어요. 그렇죠? 500개를 탑재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근데 저 이용할게요. 이게 뭐야? 수요죠. 이제 고객이 와서 이 제품 좀 날라주세요. 이용한다는 거 수요죠. 얼마만 된 거예요? 250개만 된 거예요. 누가 더 많아요?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상태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the derived demand 그 파생된 수요는요.
어디에서 derived 그 운송에서 파생된 수요는 그죠? 교통에서 운송에서 파생된 그 수요는 어렵습니다. 이 수요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추석 때 도대체 기차를 몇 명이 이용할 것인가? 요번 크리스마스 휴가 때 해외로 나가는 해외 중에 예를 들어서 몰디브로 가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될까? 되게 어렵죠. 운송에서 파생되는 수요는 매우 어렵습니다. 레콘세일 하면요. 이게 조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조화시키다 원래 화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화해시키고 좋아하는 것. 뭐에? 그 동등한 공급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낭비가 없으려면 100명과 그럼 우리 100명 준비할게. 이게 가장 그 낭비가 없는 그죠? 그런 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는 거죠. 빈자석으로 안 가도 되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동등한 공급과 조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치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 되겠죠? 뭐뭐와 일치시키다라는 개념이니까 여기 reconcile with 대신에 go with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go with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뭘 쓸 수 있냐면 타동사로 이거 써도 될 것 같아요. 매치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것과 꼭 조화시키가 핏 써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핏이나 매치는 뭐랑 달라서 reconcile이나 go랑 달라서 어때요? 타동사기 때문에 with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동등한 공급과 조화시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되셨겠죠? 그리고 실제로 운송회사들은 더 선호합니다. 아시겠죠? 원래 프리퍼는 원칙적으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뭐를 더 선호하냐면 some additional capacity, 추가적인 용량. 알겠죠? 그 운송회사들은 추가적인 용량을 가지는 걸 더 선호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accommodate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기치 않은 거죠. 예기치 않은 수요. 자주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예기치 않은 그런 수요를 갖다가 수용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차라리 손님들을 빈 비행기로 한 10좌석 못 채워 보내더라도 50석짜리 비행기를 마련해서 90명이 온 거야. 그래서 40명을 돌려보내기보다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차라리 100석짜리 준비해서 90명 태워서 가자. 이게 더 이득인 거예요. 회사의 입장에서. 왜? 한 번 운행하는데 기름이, 이게 물론 비행기가 더 크겠죠. 기름이 더 많이 들겠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비보다는 기름값 뭐 늘어나봤자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50명뿐이 못 태우잖아요. 여기 왔을 때. 여긴 추가로 몇 명을 더 태울 수 있어요. 40명을 더 태울 수 있잖아요. 이 운임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운영 경비보다 50석짜리 비행기를 100석짜리로 만들어서 운행하는 그 비용보다 이렇게 40명을 더 받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차라리 10명을 덜 채우고 가더라도 이렇게 100석짜리 여분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통 어디에? 트랜스포트 컴퍼니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이게 참 글의 내용도 좀 이해하시고 어법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군데군데 어법적인 요소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어디? 요거 likely 다음에 to 안 붙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그죠? until 다음에 boat 이렇게 돼 있는 거,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군데군데 숨어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요런 거 being offered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 약간 조심하세요. 프리퍼 다음에 투부정사 나온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여기도 투부정사도 물어볼 수 있고 어법 좀 예상해 봅니다. 이해되시겠죠? 동의어 반의어 지금 적어드린 거 좀 확인하면서 이번엔 많이 안 적어드린 것 같아요. 뭐 나중에 혹시 동의어 반의어가 더 필요하면 조금 더 좀 적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더 올릴 테니까 오늘 강의 하나 더 들으시고, 하나 더 올리려고 그랬는데 좀 여의치가 않아서 오늘 또 2개 올리면 다 못 듣고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만 올릴 테니까 내일 나머지 12번부터 내일 만나서 강의합시다.
내일은 조금 일찍 오세요. 7시가 아니라 6시 반까지 오셔서 정발고등학교 6시 반에 우리 수업 시작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